입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입니다. 네. 원래 우리 두각에서는 고2 썸머스쿨이 없는데 이번 여름부터는 또 우리 고2를 위해서 썸머스쿨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앞쪽에서는 우리 2027에 대한 입시에 대한 좀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또 우리 썸머스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7인데요. 현재 2027의 정보는 우리 선배들의 정보에다 플러스 계획안을 참고로 봐야 됩니다. 2027의 계획안은 언제 나왔냐면요. 지난 4월 말에 나왔어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다음의 수험생, 다음 연도 수험생의 보험에 이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학교에서. 네, 그걸 바탕으로 계획안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정도만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변화사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체가 전반의 입시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변화사항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026에다가 바뀐 내용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대학 중에 연세대 변화사항이 좀 있는데요. 뭐 내신이 정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올해부터 들어가니까 따로 언급은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연세대 논술이 수능 전에 치르는데요. 자연계 논술에서 이제는 과학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 수리 논술만 봤어요. 예전에 수학, 과학을 봤다가 과학을 뺐는데 다시 과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이 돼서 이제는 수리 플러스 과학으로 바뀌는 거고요. 응용통계학과가 원래는 인문계학과인데 이제 이걸 아예 인문이 아니라 통합으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반영 비율도 바뀌고요. 이런 거 이제 선발할 때 모든 기준을 이제 약간 인문이 아니라 자연 통합적으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논술로 원래 의예를 뽑진 않는데 치의에는 논술 선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7부터 이제는 논술에서 의예에 더해서 치의에도 이제 뽑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메디컬로 이제 의예하고 치의를 연세대는 논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차단됩니다. 원래는 수능 최저가 없어가지고 이걸 공략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서울대와 고대는 뭐 큰 변화, 아주 뭐 언급할 정도의 변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균관대는 융합형에 그 서류형으로 100% 반영하는 게 있는데 이걸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납치 전형이라고 하는 면접이 없고 그냥 서류로만 100% 뽑는 게 있는데 보통 거기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여기엔 수능 최저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분명 수능 최저가 있으면 걸러지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들어간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사범대를 학종 100% 최저를 적용해가지고 정시에서 뽑겠대요. 다군으로. 왜냐면 요즘에 뭐 이 교직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서 사범대 인기가 별로 없긴 한데 아예 다군 쪽으로 정시 사범대를 다군에 배정하기도 했는데 뽑는 방식조차도 정시인데도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고 수시처럼 뽑겠다. 네, 이렇게 바뀌어서 좀 상당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는 항상 변화상이 많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강대가 지금 자유전공이라고 해서 뭐뭐뭐 자유전공, 뭐뭐뭐 자유전공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두 다군으로 다 몰았습니다. 나군에는 서울대가 버티고 있고요. 가군에는 연대와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룹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이제 그 아래 그룹이잖아요. 그 중에 성대와 한양대는 가나다 분할 모집을 하고 서강대는 다군 분할 모집을 하는데 이 자유전공을 모두 다군으로 몰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다른 학교로 쭉 변화사항은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크게 없고 동국대가 이제 정시 내신 반영 10%를 넣겠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정시에서 서울대는 무조건 내신이 들어갑니다. 연대도 올해부터 무조건 들어갑니다. 고대는 이미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전형은 수능 100%고 교과가 성적이 들어가는 경우는 교과 우수 전형이 있는데 그건 이미 물 두 개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들어가고 이제는 또 쭉 내려와서 동국대 점점점
내신이 들어가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도기적이고요. 2028 정도 되면 내신이 많이 들어갑니다. 학교별로. 자, 홍익대가 수시의 수능 최저가 3합 8 정도, 세 과목에서 그러면 한 3, 3, 2 정도, 세 과목이니까 충족을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더 낮춰가지고 2합 5, 3, 3, 2가 아니라 그냥 3, 2 정도만 되면 수능 최저 충족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했습니다. 물론 뭐 학교별로 다 따져보면 좋은데 기존과 달라진 큰 변화 사항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목 지정이 폐지돼야 계속 증가해가지고요. 기존과 지금 이제 바뀐 게 이렇게 큰 세계 흐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문이과의 교차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의 세상이었다면 선택형 수능, 통합형 수능이 오면서 딱 3년 동안은 자연계가 너무 유리한 일방적인 교차 지원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자연계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적기야 그리고 과탐을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과탐을 응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에서 유리하니까 계속 늘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24학년도면 재작년이고요. 25학년도면 작년입니다. 작년 수험생도 풀렸습니다. 이제는 서울 주요 학교들이 과탐 대신에 사탐을 응시해도 원서 쓰는데 제한이 없어요. 정시에서.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신조어 사탐런이에요. 사탐런이 등장했는데 실제 성공 케이스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 성공한 건 아닌데 꽤 많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과학에서 사회로 넘어가면서 좋은 점수, 좋은 등급을 받게 됐고 정시까지 갈 때 학습량 안배를 하면서 과학이 좀 힘을 좀 빼고 가벼워지니까 국어, 수학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들을 본 후배들 및 친구들 이제 이러한 수험생들, N수생과 고3 학생들이 대거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벌써 고3 학력평가 그러니까 3월과 5월을 보니까 이미 사탐 선택자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많이 줄었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인문계가 유리해진다가 아니라 선택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인문계 입장에서는 인문계도 역으로 자연계 쪽에 교차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과학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좀 더 어렵지만 과학을 가지고 보고 가산점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사탐 과목을 하고 자연계 쓸 때 감점을 이겨내는 전략을 쓸 건지 그런 식으로 선택의 기회가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이고요.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학과 탐구의 가산점 현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연세대는요. 과탐을 본 학생이 자연계 지원하면 과목당 3%의 비율 반영을 합니다. 인문계는요. 사탐을 본 학생의 과목당 3% 비율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도 전체 반영을 다 해요. 근데 고대는 올해부터 풀렸어요. 작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자연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탐을 봤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풀렸습니다. 그런데 연대하고 다르게 인문계 쪽에 사탐 가산점은 없어요. 자연계 쪽만 3% 가산점을 줍니다. 성대하고 한양대의 경우는요. 약간 유동적이에요. 작년 경우는 성대가 5%를 줬는데 올해는 시험 난이도를 보고 또 결정을 할 겁니다. 좀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거의 크리스마스 이후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하고 한양대는 작년의 경우 5% 3%였는데 올해는 저렇게 줄지 안 줄지는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대는 과탐은 5% 가산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반영을 해주는 편이죠. 사탐도 5% 반영을 하는데 인문계 전체가 아니라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인문과 사범 즉 상경계열 쪽은 안 주고요. 인문과 전통적인 인문계 쪽만 가산점 부여합니다. 이화여대는요. 인문 쪽에 사탐 가산점은 없는데 과탐 쪽에 6%를 줍니다. 비율이 좀 높죠. 그 다음에 경희대는 특이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다 비율 적용인데 경희대는 과목당 4점씩 줍니다. 즉 과탐이 두 과목을 봤으면 거기에 그냥 아예 8점을 얹어주고 시작해요. 그러면 인문계 쪽의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원래는 작년까지는 인문계에 지원할 때 사탐 과목에 과목당 4점씩 부여를 해가지고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못하게끔 약간 방어벽을 구축해놨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 입장에서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이 과탐을 보고도 인문계 쪽 넘어오는데 진입장벽을 안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서울시립대는 표현이 괄호 쳐 있죠. 두 과목 돼 있죠. 이건 뭐냐면 과탐 두 과목을 다 본 것만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탐하나 과탐이면 둘 다 안 줘요. 어느 쪽으로 가도 안 줍니다. 사탐도 두 과목이어야 3% 가산점을 줍니다. 자, 색을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한 이유는 서울시립대는 작년에 7%였는데 3%로 낮췄어요. 자, 동국대는 좀 복잡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좀 비율이 좀 다르고요. 홍익대도 원래는 과목 지정이 미적기하 과탐이 있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 폐지를 하면서 자연계열 쪽만 미적기하에 3%, 과탐에 3% 가산점을 준다. 네, 숙명제도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 대학 중에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는 아예 가산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건국대 유명한 수의회 있지 않습니까? 수의회는 인문계 학생들도 이론상으로는 점수만 좋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게끔 가산점 자체가 없습니다. 자, 작년 시험 기준으로 우리가 변표라고 하는 걸 쓰는데, 자, 그 가산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탐에 3% 받는 학교와 5% 받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사탐러를 한 거예요. 근데 자연계학과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의 사탐 100분이 100, 100분이 100은 만점은 과탐에 3% 받은 점수랑 뭐랑 동급이냐를 봤더니 3% 적용하는 데는 100분이 97과 동급이야. 5%는 95랑 동급이야. 1등급 컷의 100분위가 96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가산점 3%, 5%그 언저리가 되면 사탐 만점 받아야 1컷과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과탐을 본 학생은 사탐에 비해서 가산점을 한 1등급 정도 받는 느낌. 그러니까 그 사탐 선택하는 학생과 과탐의 선택 학생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자연계 학생인데 사탐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감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원래 과탐 학생들은 가산점을 얹어서 받고 있는데 그 얻는 점수 못 받으니까 한 등급 정도 살짝 밀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깎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상에서 점수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건 이제 과정상의 유리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무조건 사탐이 대세고 답입니다가 아니라 과탐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 정도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 지원할 때는 훨씬 유리하다. 사탐을 넘어간 학생은 과학이 너무 어렵다. 자연계인데 너무 어렵다. 그냥 나는 넘어가서 시험을 점수를 끌어올리고 감점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돌아오겠다라는 전략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상대적인 사탐의 100분위와 동급인 3% 가산점 받았을 때 5% 가산점 받았을 때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등급 정도의 보정 정도의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수학 탐구의 가산점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국으로 봤을 때 아무리 사탐론이라고 해도 메디컬을 생각을 하면 꼭 그냥 과탐을 봐야 된다라는 게 답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쪽은 뭐냐면요. 필수 응시를 정해놨어요. 수학도 반드시 미적 기하를 봐야 되고 탐구도 과탐을 봐야 됩니다라고 놓은 학교 리스트예요. 여기 있는 이 학교의 모든 모집 단위가 아니라 여기 있는 메디컬들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대에서는 우리 학교 메디컬은 미적기하 과탐을 봐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별도로 안 줘요. 왜? 지정돼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아래쪽은요. 과학이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산점이 없고 있고 또 미적에 대한 가산점이 또 그러면 밑에는 우리는 수학을 꼭 봐야 됩니다. 이 아래는 아예 우리는 아유 괜찮아요. 우리는 확통 사탐이어도 와도 됩니다. 단 가산점이 아예 없는 데도 있지만 가산점이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가산점이 있는 것은 한 등급 정도의 갭이 유불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기만 하면 원천적으로 지원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근데 보시면 학교들이 거의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들이 거의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메디컬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확률적으로 시험을 잘 보고 인서울 수도권에서 가면야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좀 미끄러지면 지방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걸어 잠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자연계 학생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과학을 미적을 보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선택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근데 나는 메디컬 생각 없고 그냥 스카이미 서울주의학교에 가는 게 나한테는 당장 목표야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냥 과학을 봐도 되고 사탐을 봐서 좀 가볍게 성적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비교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뭐냐면 2025, 즉 작년 수험생 입장에서 예년 대비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서 1,5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메디컬 전체가 아니라 의대만 1,50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치한수 약은 늘어나진 않았고, 하지만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스카이라인까지 영향을 다 줬습니다. 근데 그게 1년짜리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뭘 봐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올해 수험생은 아니니까 시간 더 있어서 입결 한번 더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24, 25, 26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총원만 보면요. 3,016명에서 4,485명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체만 보면 3,016, 17이니까 거의 그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없던 걸로 하고 리셋해서 2024버전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학교들 입장에서는 신설되는 전형도 만들었고 뭐 논술 전형도 만들고 막 다 바꿨단 말이에요. 또 지역 인재 전형을 막 늘리기도 했고. 그래놓고 없던 걸로 하니까 다시 24학년도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언제 발표를 했냐면 이게 5월 31일자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수시는 오히려 늘었다. 정시는 줄었다. 수시가 왜 늘어났느냐? 그 이면에는 지역 인재 전형에 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선가 빼서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시가 좀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5학년도 대비예요. 25학년도 대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이제 인원인데, 우선 여기 보이는 모집 정원과 일반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은 그 정원 내만 이야기하고요. 기회균등 이런 거 다 뺐어요. 그냥 일반 학생들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증감이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다시 이걸 수시와 정시로 바꿔보니까 수시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로 바꿔보니 다 권역별로 다 감소했어요. 감소. 정시도 다 감소해요. 네. 25 대비. 참고로 강원대가 아직 이 통합 과정에서 발표가 안 났어요. 6월 중순경이 지금 발표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이 안 돼서 그걸 그냥 한 24학년도 자료 정도로 지금 감안하고 이제 카운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색을 좀 다르게 좀 칠해놓은 거고요. 자, 이걸 다시 또 수시 모집을 교과 종합 논술로 한번 권역별로 또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다 줄었는데 일부 권역에서는 논술 전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인재 전형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워낙에 주니까 지역인재도 어쨌거나 각 권역별로 인원은 다 줄었어요. 워낙에 많이 늘었었으니까. 자, 이게 25학년도 대비 인원의 증감을 뭐 전형별로 나름대로 일반이냐 지역인재냐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4학년도 대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디테일하게 안 보고요. 아유, 그냥 24년 거 써먹으면 되지. 24년 거 입결 써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봤더니 나름대로 조금씩은 바뀌더라. 자, 한번 전체 인원 볼게요. 이제 일반 정원 내 기획운동을 제외한 학생들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봤을 때 수시 모집의 일반과 지역 인재를 보니 늘어난 데도 있고 감소가 많은 데도 있어요. 지역 인재는 보니까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지역 인재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지역 인재 권장 사항이 40%였어요. 의대 지원하면서 60%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안 하고 그냥 비중을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24학년도 대비 총원은 바뀌는 게 없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니까 지역 인재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인재가 많이 늘 만큼 어디서 빼왔어야 되겠죠? 수시의 일반 전형에서 빼온 게 아니라 꽤 많이 정시에서 빼왔어요. 네, 정시에서. 물론 아쉽게도 제가 정시 모집을 일반과 지역 인재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5월 말일자로 발표한 자료는 올해 당해년도 2016 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의 수시 정보까지만 확정판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럼 학교마다 정시를 보여준 데도 있고 안 보여준 데 있어서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우선은 그냥 정시를 통으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일부 일반 전형에서 빼오기도 하고 그쪽에 보내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시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이 수시 모집을 일반 전형으로 또 교과와 종합과 논술로 보니까 나름대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논술 쪽은 오히려 위에 서울 수도권, 충청권도 늘어난 부분이 보입니다. 또 이 권역별로 증감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느낌 당연히 작년보다 다 감소했는데 작년이 아니라 총원이 바뀌지 않은 재작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수시와 정시 단순히 볼 게 아니라 거기 교과 종합 논술조차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인재도 보시면 확실히 다 플러스예요. 교과 종합 논술인데 논술 자체는 어차피 늘리지는 않습니다. 지역에선 지방 쪽에서는 해당이 안 돼서 교과도 대체로 늘리고 종합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시가 늘어난 이유는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시는 줄어들고 모두 지역 인재 쪽에서는 다 증원을 시킨 바람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과 성적으로 종합 말고 종합은 비교과가 들어가니까 교과 성적으로 저희가 두각의 입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발표하고 있는 대학 어디가 자료와 또 이런 시뮬레이션 다 이런 인원 및 어떤 피라미드적인 인원 구조를 다 분석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25학년도에 대학 어디가의 권역별 평균치, 그러니까 70% 컷의 평균치와 26학년도에 70% 평균치랑 비교해 보면 좀 다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왠지 의예는 조금 올라가고 치, 한수, 야근 막 많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보면 점수가 높아요. 왜 높냐? 의대보다 치대, 치대보다 한의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낮아요. 그러니까 의대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한 3합 4 정도 됩니다. 높은 데는 4합 5예요. 치대는 수능 최저가 높으면 3합 4 정도 됩니다. 한 3합 5 정도 돼요. 더 아래는요 3합 6도 있고 3합 7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다 당장 보세요. 3합 7, 3합 7이면 3, 2 정도 돼요. 그럼 서울에 있는 일반과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수능 최저 낮으니까 지방 쪽은 컷이 1점 초반으로 막 땡겨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25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도 컷이 생각보다 많이 주저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높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연쇄적으로 다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높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자, 전체적인 권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0.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조금씩 오르더라. 그래도 우리 학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건 어느 학년이 좀 더 궁금하냐면 올해 입시를 쳐야 되는 2026이 좀 더 궁금한데 자, 이러한 변화상을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이는 오른쪽 쪽은 뭐냐면 최저입니다. 권역별 가장 낮은 점수의 학교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확실히 평균보다는 수능 최저 센 데들은 좀 낮게 점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들도 점수의 상승은 있긴 있는데 엄청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점수가 크게 상승한 데는 한 0.3 정도가 증가하지만 아래쪽도 보면 그냥 0.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가 아니라 한 0.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올라간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준치는 100% 컷이 아니라 70% 컷 정도이기 때문에 밑에 여지는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2027 학년이 어떤 게 또 있냐면 9등급제 내신과 선택학생 수능의 마지막 학년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 고이는 현 내신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섞여 있는 마지막 학년이고 수능으로는 또 선택형 수능, 공통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지막 학년 6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형 수능이 6년을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단일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게 걱정이 됩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건데
혹시라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너무 충격이 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관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갈 때는 확실히 1, 2등급이 다 1등급, 3, 4등급이 거의 2등급인데 문제는 정확히 안 잘려요. 10등급에서 9등급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다 보니까 정확히 안 잘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우리 학년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 컷을 내신 성적을 5등급제로 변환하는 게 어렵다. 칼같이 안 잘린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장에 예상이 되는 게 어쨌거나 이러한 점수 차이에 있어서 아마도 2028은 발표된 건 없어요. 그런데 뭔가 교과 평가여도 비교과적인 부분을 좀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선 발표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현 고2 우리와 현 고1과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1의 최상층이 두터워져요. 왜냐면 모두 1.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면 전교에서 한 1.0 나오는 거 한 3명 언저리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1.01, 1.02 이런 식으로 상층부, 완전 최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좀 점수가 두터워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1등급 및 또는 1등급 초반 형성되는 학생이 학교에 많다가 아니라 전국에 우리의 경쟁해야 되는 학생들이 봤을 때는 매우 많을 수 있다. 자, 여기에 전제는 재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 고1은 최상층이 두터워서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점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열한 교과와 세특 관리에 힘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2는 재수하면 불리한가? 이미 고2는 좋은 내신 성적이면 대체로 갑니다. 대체로 가고요. 아마 교과로 평가하기에는 불리할 수, 그러니까 뭐 계산이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1점대예요. 이미 우리 학년이 1점대잖아요. 그러면 1년 후배의 고2라고 비교할 때는 우리도 1등급, 너도 1등급 그게 아니라 우리는 1등급의 상층부. 이게 오히려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좋다고 하면 이미 갔겠지만 다시 재도전을 하더라도 불리할 건 없고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의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이 주기마다 변하는 시기들인데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혹시 한 번 더 할 땐 그게 더 유리함이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예상입니다. 재수한다면 대부분 정시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을 해요. 2028부터는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는데요. 근데 물론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보통 정시에서의 내신의 반영은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소수점 하나도 아깝긴 하지만 치명적으로 이것 때문에 대학의 급이 막 몇 단계 떨어지고 그럴 리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자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수능 개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우리 학년이 마지막 세대라고 했습니다. 공통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편하는 모두 공통입니다. 기존에는 독서, 문학, 화작이냐 엄매냐, 수원, 수투의 미적 활동 기하냐의 선택을 가지고 싸웠고 탐구는 사탐 9개, 과탐 8개 중에 편하게 2개 고르게끔 했었어요. 근데 개편하는 그냥 과목이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4과목이었다면 여기서 한 3.5과목입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가 빠져가지고요.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이제 단일 3과목이고요.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인데 대수가 수원, 미적분원이 수투.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문과 학생들이 보통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 단일 형태로 바뀐다. 영어, 한국사 바뀐 건 없고요. 탐구는 통사 통과. 그럼 이런 막 불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자연계가 이제부터는 사회돼야 된다. 이미 사탐론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계, 자연계가 사회를 해야 되는 이래야 되고 인문계 과학을 해야 되고 물론 후자는 살짝 부담은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학생이 과학을 해야 되는 건 부담은 있긴 한데 여기는 통사 통과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 자체가 엄청나게 심화 과목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 좀 바뀐다는 거고, 자
만약에 고2가 확통이 고민이다. 왜냐면 자연계열 학생이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인데 한 번 더 하면 원래 확통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현 고2가 수능을 볼 땐 보통 자연계면 미적을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수를 하면 확통이니까 어떻게 하지? 자, 원래 전직 수학 교사, 수학 강사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확통과 미적의 학습량 및 난이도를 이야기하면요. 미적은 확통의 3배급이에요. 그리고 이미 확통 배우긴 배웠는데 수능 공부는 오로지 미적만 하다 보니까 확통이 다 증발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미적 공부를 했다 해도 확통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또 뭐로 예를 들 수 있냐면 과탐과 사탐도 마찬가지인데 과탐과 사탐도 과탐이 사탐 대비 한 2배 이상의 학습량 및 난이도예요. 그런데 과탐에서 진도 안 나가고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이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상위 등급으로 치고 올라가더라. 그게 이미 목격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고2 때 확통이 고2 학생 입장에서 혹시 재수할 때 확통이 고민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미적분 선택해야지 미리 선제적으로 확통할 필요는 없어요. 미적분 선택하되 확통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내신에서 들어가고요. 혹시 논술을 봐야 되는 학생 입장이면 수리 논술에는 미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학교에서 확통이 나와요. 논술 볼 때 미적하고 확통까지 공부가 잘 돼 있으면요. 논술에서도 매우 유리해요. 그러니까 꼭 내년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학년에서도 학생부 전형을 하면 당연히 확통을 잘 받아야 되고 만약에 학생부 전형이 아닌 경우는 논술을 위해서라도 논술에 올인하는 건 아니지만 논술 때문이라도 확통 공부는 기본기를 다져놓으면 적어도 완전히 처음 하는 공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수한다면 확통은 현재보다 난이도는 상승은 하긴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문과만 보게끔 하기 때문에 확통이 좀 쉽게 나오지 변별을 위해서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진 확통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한 거에 대한 유불리는 많이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긴 합니다. 자, 탐구가 고민이래요. 또 왜냐면 우리는 과학 2개만 하고 아니면 사회 2개만 했었는데 통사 통과를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네, 충분히 심화 사탐이나 심화 과목, 심화 사탐, 심화 과탐 정도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준의 통사 통과인데 단 서로 결합형이고 좀 넓고 조금은 지엽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항의 변별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 자체가 막 물투 화투해야 되는 수준 자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이미 대학을 간 작년 수험생, 올해 수험생들도 매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탐을 순식간에 마스터하더라. 네, 그런 걸 보면 요게 아주 뭐 전체적인 학습량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뉘앙스 오해하지 마시고 재수를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까지 시나리오적으로 걱정을 하면 우리 학년 버림받은 학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2028은 더 그래요. 2028은 모든 걸 바뀐 첫 학년이고요. 입결도 없어요. 아예 선택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올해 끝내야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학년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당연히 질 좋은 썸머스쿨 공부를 하려고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거고요. 1년이면 충분히 마스터할 시간이고요, 당연히. 네. 자, 내게 필요한 공부는 뭐냐?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전략을 갖춘 공부고요. 이제 고2 정도 되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능 대비를 제대로 빠르게 여기에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내신은 뭐 당연하고요. 자, 전략을 갖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정도. 자, 뭔가 쉽고 뭐 요령 있는 공부는 없습니다. 성취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뭐 내가 뭐 내신이면 내신이랄지 수능이면 수능이랄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도를 해야 된다랄지 그런 목표가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내가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라고 하는 목표가 정확해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수능의 완성 단계까지 가려고 깊이 있는 탄탄한 공부를 해야만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에요. 자, 수업 과제 평가가 균형을 이루는 공부인데 이제 이건 뭐 안 낼라겠지만 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고2 썸머스쿨이 개강을 하게 되고요. 고3을 앞둔 마지막 여름방학입니다. 겨울은요 누구나 뜁니다. 겨울은 누구나 다 뛰어요. 우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선배가 수능 보면 엄마
나 이제 1년 남았어 라고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런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3이 되기 전 마지막 방학이에요. 겨울방학은 그냥 고3인 거예요. 그래서 고3을 앞둔 마지막 방학, 마지막 여름입니다.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썸머스쿨, 윈터스쿨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매우 오래됐고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괜찮은 프로그램에도 뭔가 더 좋은 게 뭘까라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는 썸머스쿨입니다. 자,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직 마지막 선택형 수능의 세대니까 언매하고 화작이 언매가 어려운 과목인데 쭉 늘다가 작년에 살짝 꺾였어요. 올해도 좀 꺾일 것 같습니다. 응시자 기준으로 약 37% 정도 응시를 냈습니다. 미적 확통 기하 중에 미적 기하 확통 순서인데 유리한 걸로 봤을 땐 선택자는 확실히 미적이 많습니다. 51%인데요. 확통이 46%인데 이것도 좀 소폭 오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탐론으로 넘어간 학생이 확통도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확통은 46%에서 한 47, 8%로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탐이냐 사탐이냐는 다 개인 전략이에요. 과탐을 잡고 가산점까지 받는 자연계 학생도 있고 과탐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태어났는데 나는 원래 문과 성향이고 원래 나는 약간 중립적인 성향인데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계를 타고 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과학이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개인 전략입니다. 정말 개인 전략입니다. 답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국어에 대한 점수의 이 현황 유불리를 좀 보면 확실히 똑같은 만점이어도 똑같은 100점이어도 노란색이 언매입니다. 언매가 점수가 항상 2, 3점 정도는 계속 높아요. 네,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문항 이상 정도는 원점수 입장에서 화작이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막 진폭이 크기도 합니다. 자, 점유율을 보면 24학년도 25학년도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 언매 선택자가 40%밖에 안 되는데 1등급을 72% 차지하고 있었어요. 재작년에. 작년은 37%의 언매 선택자가 무려 86%를 1등급 차지하고 있었어요. 조금은 소수인데 좀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받으면서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 1등급 때, 2등급 때, 3등급 때도 다 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도 보겠습니다. 수학은 보통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최근에 좀 영향을 좀 보게끔 이게 출제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대체로 거의 140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시험을 좀 쉽게 냈습니다. 자, 그래도 미적은 항상 위에 있고요. 확통은 가장 아래에 있는데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요. 확통 입장에서 한 문제 더 맞추면 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수학의 확통을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미적과 동급이 되게끔 좀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유리한 것 자체는 미적인데 유리하다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게 좀 쉽지만 좀 더 맞춰가지고 공부량도 좀 줄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통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점유율 압도적이죠. 점유율입니다. 미적 선택자가 약 50%에서 51% 정도인데 재작년에는요 94%를 차지했어요. 작년에는 92%를 차지했어요. 즉 확통 선택자가 전국의 반 정도인데 1등을 버티고 있는 학생이 5% 이내예요. 이건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대성화공과 대성마이맥에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예요. 2등급도 미적과 기하가 압도적이에요. 3등급도 미적이 압도적이고 4등급도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 입장에서는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 입시판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연계 학생들이 점수를 확실히 잘 받기 때문에 상위권에 많이 있고 교차 지원도 가능하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리한 것 자체는 미적인 건 사실이다. 한 두 문항 정도가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공부를 제대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빠른 시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3을 앞둔 마지막 방학이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수능 공부를 선행의 개념 수준이 아니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공부로 감안했을 때 빠르게 준비한 만큼 큰 그림을 그리고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차근차근 고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뭐 미적을 아예 안 한다든지 뭐
수학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 그리고 뭐 내신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학생일수록 차근차근 큰 그림 내가 이미 고3이다라는 마음에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만 입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는 수능 공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있어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쫓기면서 공부를 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누구 수업을 들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나의 맞춤식, 내 수준, 내 진도에 맞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는 게 먼저여야 되고요. 무리한 심화보다는 내 수준에 맞아야 되고 예비고3의 마음으로 꼭 필요한 공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썸머스쿨을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에 우수 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악 학생들에게 이미 검증돼 있고요. 국악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우리 고위 선생님들은요. 대성학원, 강남대성 학원의 우수한 관에 출강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또 고위 선생님들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수업의 질은 강사 좌우한데 저도 수학을 가지고 교직과 이 사교육에서 계속 해봤지만 결론이에요. 수업의 질은 애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를 강사가 정확히 알려주고 잘 끌어줘야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네. 대치동 우수 강사들의 고품질 강의이고요. 클리닉을 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과제도 많이 주고요. 또 정규반으로 또 연계되어 있는 후속 프로그램들도 다 안내가 됩니다. 우선 국어 선생님 이창원 쌤, 이승모 쌤은요 이미 이 세 분들은 모두 이 재종학원에서 지금 인정받고 수업을 하고 있는 뛰어난 분들이에요. 프로필도 다 보셔보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또 우리 수학2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입니다. 두 분. 그러니까 수학2도 수준별이고 미적과 확통도 수준별인데 수학2는 필수 수업이에요. 이거는 고르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수업을 듣냐, 네, 그럼 돼 있습니다. 이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이냐 확률과 통계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기 선택인데 이건 선택입니다. 선행이라서 아 저는 미적을 좀 해봐가지고 이번엔 좀 실력반을 듣고 싶어요. 저는 뭐 문과라서 확통을 할 거예요. 저는 이과인데 아 지금 방학 때 좀 단기간에 확통을 좀 완성을 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걸 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역시 두각에서 인정받고 대성에서 출강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같이 합심을 하게 됩니다. 과학 선생님입니다. 물리화학 임한선 생명과학 선생님인데 이미 두각과 대성에서 계속 출강을 하고 수업을 하고 인정받고 있고 대성에서 스타강사 코리아라고 계속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데 다 입상하신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네. 자, 우리의 수업은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고2이기 때문에 아직 내신도 남아 있어가지고요. 주요 과목이 탄탄한 기본기를 형성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줘서 필수 수업에서도 수준으로 다 구분되어 있고 선행조차도 조절하게끔 하는 유연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수학 같은 경우는 클리닉이 필요한데 그냥 컨셉이 이거예요. 수업 끝나? 오전에 수업해? 그러면 오후에 클리닉. 오후에 수업해? 그러면 저녁에 클리닉. 이거 아예 그냥 세팅을 해놔버렸어요. 만족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 네, 반응이 다릅니다. 완전히. 자, 시간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원 시간이 약간 달라요. 다른데 왜 다르냐? 수학이 오후에 필수 수업이 월수금인데 3시간 반씩 진행이 돼요. 근데 화목에 세팅되어 있는 선택하는 선행들은 시간이 3시간 반씩 두 번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30분 먼저 와가지고 4시간을 수업을 듣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2는 필수. 왜냐면 다음 학기니까 이건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서 수준별 수업을 듣게끔 돼 있고요. 미적이냐 확통이냐의 그 수준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도 있고 분반의 개념도 있고 테스트를 거친 분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자, 국어도 보세요. 국어 독서가 있고 문학이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요. 또 자습도 있으면서 수학이 끝나면 클리닉이요. 수학이 끝나면 클리닉이요. 수학이 끝나면 클리닉이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건 뭐냐면 인문계 학생 기준이에요. 딱 이런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달라요.
자연계약생은 좀 다릅니다. 자연계약생은 다른데 클리닉 이후에 자습을 할 수 있는데 자연계약생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습할래, 생명 수업 들을래. 근데 수업은 들어야 돼요. 어디선가 들긴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도 클리닉 할래, 과학 선택 2학기과 할래, 우리가 세팅해 놓은 물원 할래, 화원 할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원, 화원, 생원은 앞에서 보여드린 선생님들이 화, 수수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두 가게는 좋은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조차 이 시간대가 아니라 주말에 괜찮은 시간대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습을 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아예 이걸 좀 유연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자연계획 세팅해 놨어요. 근데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에 세팅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단과로 옵션을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다 세팅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매우 중요한데 수학 수업을 하면 바로 이어서 클리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꼭 필요한 수업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과탐 선택반 2학기 반이 있는데 그 수업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표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내 그 자료에 다 지금 이게 안내 있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주말 쪽에 시간표들이 쭉 돼 있고 평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편하게 골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우수 강사진이 직접 제작한 개인 교재인데 기성 교재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수업을 위해서 임팩트 있게 수준에 맞게끔 다 만들었습니다. 직접.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수능에 최적화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입시 경향을 최대한 반영을 한 교재고 또 교재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프린트들이 양질의 프린트들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참고로 제 첫째는 이제 지금 작년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학부모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컨텐츠를 다 확인했는데 살짝 부끄러운 고백. 저도 윈터스쿨이란 걸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강대 강사를 하면서 부끄럽다. 지금 선생님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진짜 예전에 있었던 이 윈터스쿨, 썸머스쿨보다 예전에 썸머스쿨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두각이 생기면서 썸머스쿨까지 생겼는데 선생님들이 해주는 게 너무 열심히. 그걸 제가 동료 강사지만 학부모로서 이렇게 좋은 자료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로서 이 경험도 공유해 드립니다. 자, 학생들의 어떤 또 수준과 자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선발되느냐? 고2에 3월, 6월 모의고사 국수형 중에 2개 합이 4 이하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11이거나 13이거나 2이거나 이런 상황이죠. 중간고사 1학기 성적표를 제출을 하면 나름대로 좀 보고 선발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수학 테스트도 또 입반 가능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관심 있으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신과 수능의 과목 그래서 필수입니다. 수학의 경우는 반드시 수학2는 필수로 3시간 반씩 해서 수준별로 분반이 되는 겁니다. 수준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미적과 확통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배정이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내가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씩 화목이라서 화목의 등원 시간은 30분이 빠릅니다. 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학생들이 이때는 평상시 다니던 학원이 아니라 다 몰려서 있다 보면 지방에서도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귀중한 시간 내서 막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치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가 있고 우리 아들만 해도요. 윈터스쿨, 썸머스쿨 그 했던 애들이 또 나중에 만나서 밥 먹고 술 한잔씩도 하더라고요. 다 대학도 다 서로 잘 가가지고 야 걔 뭐해? 뭐 어디 다니고 있어? 걔 뭐해? 걔는 아쉬워서 한 번 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 사이에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매우 발전적이고 좋은 분위기예요. 자, 단과가 아닌 종합반이다 보니까 패키지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종합반이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선택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학 수업에 바로 이어지는 클리닉 수업이 있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수업만큼의 클리닉이 잡혀 있어요. 네, 형식적이지 않고 선생님과 조교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밤 10시까지 완전히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화목은 8시 반에 시작이고요.
이제는 고3을 앞둔 진정한 마지막 방학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방학이에요. 수시냐 정시냐는 이제 윤곽이 정말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수시인지 정시인지 또 현실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기고요. 집중학습 기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내면의 성장, 학습 습관 형성하는 게 지금 너무너무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허송세월 보내면 여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환경 한번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만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넓은 강의실, 기본적으로 옆에 더 큰 강의실도 있고요. 깨끗합니다. 여유 있는 공간에서 자습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전문 조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예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대학생 전문 조교가 질문을 다 받아줍니다. 이동을 최소화한 공간인데 뭐 이 공간에서 그 주요 수업은 이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또 필요하면 이 좀 소수의 분반된 수업은 이 인근에 있는 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선택 수업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동선을 거의 다 체크를 해서 지금 강의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밥 먹는 것도 참 고민이잖아요. 정말 제가 원래 주 근무지는 강남대성이 강남역에 있었는데 거기는 먹자 골목이 잘 형성돼 있어서 먹을 게 많은데 대치동 오니까 와 너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너무 간편식과 좀 약간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애들 또 라면 먹는 게 또 그렇게 많습니다. 편의점에 딱 그 유리창 보고 막 라면 먹는 애들 보고 뿌듯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안쓰러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상시엔 그렇게 먹더라도 방학만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대성 이 두각의 맛은 완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오홈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회사 말고 우리 제종학원으로서 오랫동안 노하우의 결정판으로 우선 맛과 영양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행되냐면 점심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먹게 하고 저녁은 구내식당 및 개별을 선택하게끔 해줬습니다. 너무 또 구내식당에서 먹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걱정하지 않고 엄마가 밥 못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Q&A는 밖에 이제 나가셔서 우리 운영해 주시는 부원장님께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고2 썸머스쿨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